위로 안녕하세요. 위로TV 김찬입니다. 아니 우리 김수찬님은 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뭐예요? 영화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죠. 가장 최근에. 네. 오겜2. 근데 저는 왜 특히나 이렇게 막 꽂혔었냐면 이 오징어 게임 자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와, 이거 북한인가? 북한 사회를 그렇게 세트장으로 옮겨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북한 같다는 생각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그걸 보는데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북한 사회의 실사판이구나. 딱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이게 북한 사회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네.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보스가 이병헌이 가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은 유일하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곳이다. 북한이죠, 뭐. 항상 인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그 안에서 보면 평등과 공평이 진짜 있는 공간처럼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완전히 양육강식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약자를 이겨. 그리고 좀 비겁한 사람이 생존을 해.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더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틀을 벗어버렸을 때는 결국은 인간의 본능만 굉장히 살아남아서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저하되거나 사라진 희미해지었을 때 인간의 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제가 경험한 북한 사회였고 북송돼서 북한 감옥에 갔을 때 경험했던 것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그 추린이 입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인가요?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북한 인민들인 거죠. 인민들인 거. 그럼 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얘네들은 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보위부 혹은 이제 군 혹은 당. 그러니까 보면은 오징어 게임도 결국은 이 모양에 따라서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관리자들이. 북한 관리자들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뭐 진짜 그 중앙당 막 이런 간부들, 또 그 밑에 법적으로 다루는 그런 보위부, 또 그 밑에 안전부, 뭐 그런 감시 체계와 관리자 체계가 굉장히 흡사한 북한 사회를 진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단 들어간 순간 게임에 참여가 된 거예요.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런 논리에, 이런 게임 안에서 나는 그 논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북한 사회가 그렇거든요. 나는 그래서 막 경쟁을 하고 싶지가 않아. 누굴 해치는 것도 싫어.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회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북한 주민들의 이 추리닝 입은 그 참가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거기서 태어났어. 이미 참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거기에 이병헌이 사실은 보스 관리자예요. 근데 이 추리닝 입은 이 참가자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숨어 있는 서로 감시하는 그 감시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갖고 막 평소에는 막 같이 도전하고 막 공감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 뒤에서 총 쏘잖아요. 막.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불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로. 북한은 이제 5호 담당제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5호 담당제는 이제 5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관리자예요. 감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대신 전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온 주민이 서로가 서로를, 온 마을이 서로가 서로를,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시스템이에요. 잔인하다, 진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보면 유리 같은 데 걷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 너무 느리면 뒤에 다 죽어. 시간이 막
째깍째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밀어버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밀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 밀어버려서 그 사람은 추락해서 죽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아남거든요. 왜냐면 내가 살려면 방해물을 막 제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 당기기. 줄 당기기 같은 스포츠가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아요. 모든 체육대회나 뭐 모든 행사에 줄다리기를 꼭 하는데 이 줄다리기도 굉장히 결국은 힘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표현한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당겨서 지는 쪽이 아예 추락해서 밧줄을 딱 끊어버려서 다 죽거든요. 이게 북한 사회의 어떤 그 출신 성분 제도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힘의 논리에서 약한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그런 그 북한이 정해놓은 그런 카르텔 안에서 대대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서 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짜 탈락자가 되고 죽어나가는 시스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북한 사회를 이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456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막 쳐다보면서 그걸 위해서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여야 되거나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거나 또 약자의 무리에 내가 속하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둥글게 게임 하잖아요. 둥글게 하다가 뭐 5명, 막 2명 막 이러잖아요. 그때 보면 결국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럼 내가 왕따에 속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배신해야 되고 막 북한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혹은 내가 당에 혹은 북한의 어떤 그 고위층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이 약자 무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편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돼야 되잖아요. 그 선택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리도 저버릴 때 써야 되고 가족도 심지어 신고를 하고 가족이 반동이요 뭐 나만 드라마를 봤어 이렇게까지 해. 내가 아빠 엄마 뭐 내 자식까지도 고발을 해서 내가 그 생존을 해야 되는 완전 생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북한은 사회의 아주 그냥 요약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런 투표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수결로 그걸 결정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투표 시스템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계속해서 추앙하고 따를 것이냐 투표할 수 있죠. 투표합니다. 북한에서도 저 선거를 해요. 있어요, 투표 네, 북한에? 북한에 선거가 있죠. 선거 찬성률이 투표율이 100% 찬성률 100%입니다. 거기서 반대 찍으면 누군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반대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X 나올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똑같네요. 그 투표가 있긴 있네. 투표가 그건 있죠. 오징어 게임처럼 투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가능성 없는 투표를 해야 되는 그날 바로 이제 끝나는. 이번 시즌 2에서 총기를 이제 탈취해서 어찌 보면 반란을 한번 일으키잖아요. 네. 요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북한의 그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시즌2에서 상상도 못한 어떤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딱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이제 막 소름 돋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 희열감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가능한 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러잖아요. 이병헌이 막 근데 저거 많은 희생이 따를 거다. 그러면 대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되는 건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인공 기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소가 좀 희생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를 상대로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소수가. 근데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하잖아요. 총기를 빼앗고 정말 막 부족한 탄창을 막 구해가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북한의 어떤 그 북한 정부에 도전하고 반발하고 그런 세력들이 뭐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지금 알게 모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뭐 군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근데 뭐 진짜 막 최종 단계 이제 진짜 딱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반발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 몰살된 그런 뭐 북한 사회에서는 다들 알지만 쉬쉬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실 남한 사회도 결국 완전히 뭐 무한 경쟁의 남한 사회도 뭐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사회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한 사회는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좀 밟고 올라가야 되고 경쟁 이겨야 되고 뭐 그런 사회는 맞아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사회 성숙 단계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그런 그 본능에만 충실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매슬로의 욕구 단계로 봤을 때는 어떤 자아 성취라든지 그래도 사회적인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살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은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 북한 사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런 모든 단계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배고파서 죽어야 되고 배고파서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결국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그 누구도 버릴 수 있고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측면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 드라마가 좀 북한 주민들이 보면은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약간 사회랑 비슷하다 느꼈다고 했는데 네. 약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돼지가 결국 자본주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 성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에서는 결국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의 그 척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수령과 당 여기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이거든요.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저기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이 북한에서는 그 방마다 집마다 걸려 있는 그 액자겠네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액자, 그 사진, 그 두 분 네. 걸려 있는 거. 지금 한 3명 걸려 있겠네요. 네. 3명 다 걸어놓는. 4개 걸려 있겠네요. 원래 김정숙 뭐 이렇게 사진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같이 걸어놔요. 네. 더 많은 집은 뭐 저기 그 김영직하고 강반석 이게 다 김일성 아버님, 어머님 사진도 다 있으니까. 김일성 엄마, 아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 이거 냅뒀다가는 3대 막 이렇게 쭉. 더 있다가 보다 집마다 한 20개씩 걸어 있겠네 이거.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게 현지지도 사진까지 걸어 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충성심이 좀 많은 집에 가면